좋은 선택 뒤에는 항상 좀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고 방황하던 시기에는 또 제가 진학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이름을 보고 학과를 썼거든요. 아 진짜? 네. 대박이다. 당일에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고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바로 써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다 보니까 일반 직장을 통해서 뭔가 좌절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제 거를 망해본 경험이 몇 번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씻거나 뭐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뭐 속으로든 뭐 외치고 자긴 하는데 외칠 때는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외치시나요? 그냥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뭐 소개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각자를. 일단 저는 PD 전현성이고요. 두 분은 각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저를 누구한테 소개해야 된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 신사업 하고 있고 전략 기획 담당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도 했었고 중간에 방황하면서 개발자도 잠깐 했다가 창업도 했다가 지금 좀 자리 잡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력이 엄청 다양하신데 그쵸. 그 다양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창업 1년 해보면서 되게 부딪히고 막 했는데 요즘 느끼는 생각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 계속 방황하고 지금은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 형우님은 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그러면 약간 네. 감도를 맡게 하자고 하면은 아. 사실 원래는 그냥 이것저것 합니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뒤질 수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뭘 뒤져. 뒤질 수 없으니까 스타트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뭔가 시도한 지는 3년, 4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플도 만들어보고 망해서 피벗도 해보고 네. 지금은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서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결국에는 두 갈씩 자기소개죠. 수미상관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수미상관 자기소개였습니다. 뭐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돌아왔네. 이것저것 하고 있고 해서 결론이 대단한 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두 분께서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보고 계신 분들께서 되게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본다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것저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웃집 부장님입니다. 이웃집 부장. 네, 이웃집 부장님. 무슨 뜻이죠?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은데. 아, 그래요? 부장님. 우리가 부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다른 부장님을 불러보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웃집에는 분명히 부장님들이 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부장님들이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장님들이 평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부장님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있는 우리 셋을 포함해서 아직 뭐 미생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뭔가 완성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지 명확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막연하지만 미래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집에 계신 부장님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들의 뭐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사사로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 너무 좋은 취지다. 아 정말요? 사실 뭐 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우리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보다는 조금 완생인 혹은 우리를 포함한 시청자분들보다는 조금 완생인 분들께 한마디로 치열하게 기회를 찾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모습인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잘 세워보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름도 괜찮은 것 같고. 네이밍 본인이 하셨나요? 그렇죠. 오, 나이스. 못하네요. 그럼 앞으로 오는 사람들 소개할 때마다 이웃집 부장님이니까 여기 채널 내에서는 부장님이랑 호칭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저희는 뭐 과장?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차원?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턴이라든지 박인턴. 그럼 우리는 그 인턴으로 시작해서 네. 뭔가 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채널 주인이 네. 직급을 좀 올려주는 걸로.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이제 인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턴 좋아. 나 인턴 하고 싶어 솔직히. 인턴 근데 되게 설레는 이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설레지는. 다행이다. 여기서 헛소리해도 인턴이니까 봐주겠다. 그러니까 제일 미생이라 네. 제일 포텐셜 있다고 생각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서 그래서 뭔가 사랑받기도 쉽고 좀 봐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위에 사람들. 우리 인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텐셜이 가장 가득한 시기. 왜냐면은 실패해본 적도 없고 성공해본 적도 없으니 정말 포텐셜 그 자체인 상황인 거잖아요.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뭔가 이런 마음가짐이면 더 나의 포텐셜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 누가 봐줬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동년배라고 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저는 94, 96 이렇게 나이가 근데 20살을 맞이할 때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조언 받을 곳이 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대학은 갈 것인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지가 갑자기 많아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 경험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조차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진학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장 선생님께서 너는 서울대는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썼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다른 학교를 썼는데 이런 학과를 써라 이런 어떤 조언 같은 것도 별로 없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이름을 보고 학과를 썼거든요. 아 진짜? 네. 학교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대박이다. 학과를 네. 제가 그냥 뭐 보고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그냥 당일에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고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바로 써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다 보니까 같은 학과로 모든 학교를 다 썼어요. 그렇게 썼던 학과가 어떤 학과? 제가 산업공학과를 썼는데 제가 이과지만 어떤 너무나도 이과스럽지 않은 곳이면 내가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만 갖고 그랬더니 저희 그 서울대는 쓰지 말자 했던 부장 선생님께서 근데 산업공학과가 무슨 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선생님도 모르시고 되게 이런 환경에 처하신 분이 사실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고착화되면요 미래에 뭘 해야겠다라는 동력 자체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동력.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터넷서부터 포텐셜을 갖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느낌을 같이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을 좀 초대해보고 싶나요? 저는 사실 제 직업상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비슷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를 다녀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셋 다 어떻게 보면 다들 분야가 좀 특출나거나 뭔가 새롭게 조직된 조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 조직에 계신 부장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이쪽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뭔가 시선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아예 좀 약간 생소한 답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떤 상사에 계신 상사에 부장님 그런 느낌을 모셨을 때 신박한 질문에 의해서 좀 재밌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셋 다 그 흔한 부장님이랑 뭐 회식이나 식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니까 직급이 있다면 뭐 리드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좀 해외 문화를 많이 따온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제 회식 요새 뭐 이런 거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네. 저는 그래도 최근에 몸담고 있는 조직이 좀 그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제 바로 위에 부장님, 차장님 계시는데 뭐 나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도 좀 없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새로 생긴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요즘 흔히 뭐 얘기하는 MZ스럽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봉건적인 그런 제도를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조금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정말 그 어떤 상사에 계신 진짜 우리 집 옆에 있는 부장님을 데려와서 그분을 모셔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러면 사실은 사람마다 전통적인 방식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힘이 될 수도 있네요. 전 이거 실제 예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팀빌딩을 할 때 어플 만들려고 팀빌딩을 할 때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강제적이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싫어서 퇴사를 잠깐 하고 3, 4개월 정도 같이 하다가 자기는 오히려 시키는 일이 더 잘 맞다. 오히려 무한한 책임감과 오히려 자기가 막 아이디에이션 해야 되고 기획 짜야 되고 리드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난 이게 안 맞겠다 싶어서 그 3개월간의 경험으로 지금 회사 되게 충성심 있게 잘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밖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스타트업 조직이 뭐 입문하고 되게 막 올바르고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실제로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게 저는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팀 빌딩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뭐 저도 젊지만 제일 젊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래도 좀 스타트업 관심 있는 친구들 보면 막 열심히 글도 쓰고 인턴도 하고 다 좋은데 그때 한번 좀 제대로 스스로를 파악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게요. 이게 문화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종의 스타트업이 한번 붐 오고 뭐 누가 주식으로 엑싯을 했네, 뭐 돈을 많이 벌었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돈을 되게 적게 받으면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 가치가 자기한테 맞는지 진짜 확인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뭔가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요즘 회사와 전통적인 회사. 만약에 재영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해보고 싶다면 정말 제약 없이 해보고 싶다면 누구를 초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나요? 진짜 제약 없이 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를 그쵸. 옆에 통역 한 명 앉혀서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모셔와서 가장 처음에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아, 도지 사야 되냐? 미안합니다. 난 그 자리에 꼭 있고 싶다. 아, 진짜. 요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핫하기도 한데 진짜로 좀 그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거기서 영담 받고 좀 기획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사실 그 사람은 약간 그러니까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사실 스타트업 문화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게 됐고 그거를 지향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인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선 역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냥 강요, 주 80시간 일할 사람 구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역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는. 사실 뭐 예전에야 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런 걸 뭐 돈 주고 판다 맞아요. 이런 몇 얘기가 억씩 하고. 네 그랬을 정도지만 사실 지금은 일론 머스크잖아요 지금은. 근데 좀 더 이제 뭐 당연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자면 네. 글쎄요, 회사 대표님들이 되어도 좋은데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레벨의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뭐 7전 8기 했는지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아 그쵸.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바로 윗세대 분들 직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30대 후반, 40대 초 이제 직장에서 정말 에이스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예. 저도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맞아. 뭐 이를테면 고등학교 1학년인 저가 고등학교 2학년인 형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게 얘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알 때죠, 현업에 대해서. 맞아.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관리자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셋의 공통 지인 중에 그 이북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승우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오. 진짜 부장님 느낌 나긴 한다. 그렇게 크게 웃을 게 아니었는데. 네. 푸근하신 외모를 갖고 계셔서 되게 친근감 있는 그런 분이시긴 한데 이북음식이라면 사실 우리는 평양냉면을 위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함흥 음식 전문점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 보면 메뉴판을 이렇게 쭉 보면 뭐 가릿국밥,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함흥식 녹말국수, 뭐 섞음면 이런 되게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뉴판이란 말이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식당을 차리게 됐는지. 내 이웃집에 그런 분이 사신다고 한들 물어볼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볼 기회가. 그래서 약간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인생 계획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인생 계획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짜 극 제2에다가 진짜 계획을 다 짜놓고 그거 안에서 움직여야 제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일반 직장을 통해서 뭔가 좌절을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제 거를 망해본 경험이 몇 번이 생기다 보니까 더 크게 망했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듣기엔 좀 웃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사실 뭔가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오히려 안 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얼마나 임기응변을 잘하냐에 따라서 좀 그 다음 챕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계획을 없애자로 바뀌었고 대신 제가 둔 계획은 이건 있어요. 이 연령대에 얼마까지 벌겠다. 내 그 자산이 뭐 자산은 뭐
빚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빚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이대에 얼마까지 찍겠다. 그럼 어떤 특정 나이대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네.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거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씻거나 뭐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뭐 속으로든 뭐 외치고 자긴 하는데 외칠 때는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외치시나요? 실제로? 근데 사실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 자취하기 때문에 큰 소리는 못 해요. 그냥 약간 이 정도? 35살에 100억? 이 정도? 그렇게 강렬한 외침은 아니시네요. 네. 되게 소심해지는데. 소심해져. 왜냐면 이게 또 원룸이다 보니까 울려요. 35살에 100억? 네, 35살에 딱 100억 찍는 게 제 목표긴 한데 10단계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실 1, 2단계 잘 가다가 3단계에서 엎어지거나 그래서 다시 1단계로 가거나 뭐 이랬던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공까지 정말 내가 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차곡차곡 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도 이거를 매일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외치고 있다면 맞아요. 어느 순간은 도달할 것이다. 맞아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계획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 오묘한 이 상황을 봐주신 인턴분들과 함께 이렇게 잘 쌓아나가면 뭔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네요. 뭐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지는 사실 이것 역시나 약간 우리의 성향대로 계획 없이. 계획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이웃집에 계신 부장님들을 모셔와서 계획 없는 우리 셋의 게 어떤 일침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근데 반박해도 되나요? 그 자리에서? 반박을 혹시 STJ라서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STJ 진짜 폭력적인 그 세계 알파벳이네요. 되게 좋은 표현이다. 폭력적이다. 제가 어디 가서 MBTI를 얘기했을 때 왠지 그랬을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저도요 라는 표현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그런 튀어나온 못이 있어야 또 그 서스펜스가 생기기 때문에 콘텐츠에. 맞습니다. 네. 근데 고슴도치 코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